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젯밤 TV토론 보셨습니까? 입만 열면 김기현 후보 사퇴를 예치는 황교안 후보, 울산 땅 의혹이 두 차례나 토론에서 제기가 됐는데도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는 김기현 후보, 참 보기가 딱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국민 여론 1%도 반영하지 않고 100% 당원들로만 치르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 전당대회를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표 공영방송이 굳이 중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100번 양보해서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라서 KBS까지 중계를 한다면 그에 걸맞는 토론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 공보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TV 토론들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습니다. 아, 잠이 오네. 숙제하는 기분으로 저도 봤는데, 우리 시사 1번지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정치 고관여층이라 밤늦게까지 본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우리 윤희석 본부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을 사전에 이렇게 후보들한테 알려줘요? 그게 대강은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돌발 질문도 있고 그냥 뭐 OX 하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다 보고 있더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는 것도 있고 미리 저희가 뭐 준비는 하잖아요. 예. 굳이 막 이렇게 뭐 알려주고 그러면 돌발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김기현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온 거를 쭉 보고 읽어요? 글쎄요. 안정감을 주려고 그런 건가? 아니, 토론팀이나 이런 데서 전략을 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딱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또 이걸 너무 안 봐서 또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거는 1차, 2차 때는 안 그러셨어요, 별로. 그러니까 왜 갑자기 어제는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부자 준비를 몸살이기죠. 확실히 하려고. 실수하지 말, 실수하면 안 되겠다. 부자 몸조심.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겠네요. 예. 그래도 좀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불편하셨어요? 아니,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편할 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만약에 죄송합니다, 보고 읽었다면 뭐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안전하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은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만 맨 첫 번째 토론을 보고 김기현 후보가 참 잘한다. 왜냐하면 큰 토론도 별로 경험이 없는데 아주 그 잘 받아치고, 아무래도 이제 선두한테 공격이 집중되니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계속 공격 당하면 사람 좀 짜증 나죠. 근데 약간 얼굴에 좀 짜증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까지 계속 보고 읽어요. 그래서 왜 저런 작전을 짰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1, 2차 토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게, 그 상대방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답을 하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말의 스피드가 좀 빠르다. 그래서 아마 읽으면 좀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살짝 호흡도 가다듬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걸로 커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 이해가 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울산 땅 의혹 가지고 계속 황교안 후보 공격하고 다른 후보도 지금 옳다고나 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세 번째도 사퇴하십시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대응이 달라야 되지. 뭐 그대로 대응이 똑같아요. 뭐 정치 생명 걸겠느냐, 왜 그렇게 그쪽은 거는 거를 좋아해? 더 이상 저희가 받아칠 게 없잖아요. 해명을 좀 하면 되잖아요. 해명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도 훨씬 더. 근데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또 뭔가를 줄 수가 있잖아요. 빌미를.
그런 게 있어서 깨끗하게 설명하면은 빌미를 주나마나 근데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땅과 관련된 25년 전에 산 땅이 지금 얼마가 됐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빌미가 잡힐 일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삼가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아, 오늘 예, 밝혔습니까? 오늘 하셨습니다. 오전에 어. 자료도 이제 항공사진이랑 이런 거 다 드리고 땅은 이렇고 도로가 이렇게 예정돼 있고 송전선은 어떻게 지나고 다 설명을 하셨는데 토론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요. 토론에서 하면 또 바로 또 이제 또 이상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수순을 밟았다.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에 이 땅은 어떻게 해서 사게 됐고 예, 예. 그 뒤로 얼마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뭐 노선이 변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고 이런 걸 다 얘기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유리석 대변인이 설명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좀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샀다. 그게 맞습니까? 예, 교회 지인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98년도에 변호사 시절에 샀고 6년 후에 의원이 되니까요. 그 의원 이 정치적 영향력하고는 처음에 상관없는 구매였고 땅이 얼마 올랐냐 이거는 뭐 시세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비해서 2022년 공시지가는 5.91배 상승됐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걸로 좀 의혹이 해명이 되고 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토론 한 번 더 남았죠.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도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라고 얘기할 걸로 예상했죠. 아이, 그럼요. 뭐 끝까지 하실 걸로 예상합니다. 단일화 안 해요? 무슨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 아니 뭐 일단 1차에서 끝낼 건데 무슨 단일화를 해요? 몸값 높이기 포석인 줄 알았는데 몸값 높이기 포석인 줄 알았는데 황교안 후보랑 단일화 하기는 조금 기대 난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는 제가 볼 때 왜 처음부터 사퇴를 하라 김기현 후보가 하라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의혹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낙마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본인이 전직 대표였고 뭔가 이 본인만의 사명감에 지금 굉장히 빨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실 때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천착하신다. 아니 많은 패널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막 공격해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김기현 후보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가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제는 끝나고 서로 악수라도 했나요? 두 번째 때는 악수도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뭐 악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봐요? 내가 보니까 울산 땅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내가 지지하겠다. 설명을 극적이네. 들어보니까 극적이네. 무혐의. 무혐의 들어보니까 처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땅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뭐 처분하겠다 문제 없이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분 끝까지 그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세는 사실은 공시지가 얘기하는데 뭐 공시지가대로 그럼 팔아라 누가 이제 하면 그냥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시세라는 게 인정돼요. 근데 내놓을 때는 절대 공시지가로 안 내놓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왜 도로가 휘어졌는지 아니면 뭐 전합선을 왜 밑으로 그 끝으로 이렇게 설치가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자꾸 뭐 야당 시장이 결정했다는데 어쨌든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 관련 상임이 있었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그럼 나 이거 의혹 해소할 차원에서 팔아버리겠다 신속하게 지금 현재 시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노선 변경은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결론적으로는 그 마을 연결도로 노선 변경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2010년에 생긴 KTX 울산역하고 이 마을하고는 1.5km 정도 직선 거리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다 보니 처음 노선이랑 다르게 휘지 않고 이 땅을 김기현 후보가 가진 산의 밑에를 터널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설계가 승인된 것이고 그 승인권자는 송철호 당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당시에 민주당 시장이 했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노선을 바꿨다라고 말할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도로 개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요. 단순히 뭐 시장 차원에서 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관여하게 되고 국토부가 관여하게 됩니다. 도로 만들 때는. 민주당도 뭐 조사단 만들었다면서요. 뭐 이게 민주당에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현장 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깔끔하게 그냥 뭐 팔겠다. 이준석 대표도 예전에 뭐 95% 할인해서 팔겠다고 김기현 전 의원이 현 후보가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도 사겠다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사고 팔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생을 네. 거기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좀 뭐 목축업 같은 것도 한다고 하셨고 오늘은 해명이 어떻게 되냐면 과수원. 아니 과수원 목축업이라고 거기가 목장용지로 돼 있다고 예, 임야의 그러던데요. 목장용지입니다. 예. 근데 목장용지는 원래부터 목장용지로 돼 있는 것을 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임야를 나중에 목장용지로 용도 변경했는지 이것도 어제 땅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장용지는 또 어느 정도 이 자치단체에서 할당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용지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또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매우 쉬운데 그냥 일반 임야라고 하면은 다른 걸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장용지였는지 매입 후에 목장용지로 용도를 바꿨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해명한 걸 보니까 이제 선산으로도 거기 사용할 수가 있어서 뭐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 35,000평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공시지가 400원 정도 산 거면 평당 1,097원입니다. 평균 내서. 언제? 그 살 때? 샀을 때? 살 때요? 그래서 평당. 3,800만 원에 샀다는 네, 거. 지금 말씀하신 건 3,800만 아마 원에 제곱미터당일 거예요. 네, 3,8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아니 그 가격을 샀는지는 몰라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3,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그렇게 들면- 나오더라고요. 예를 예. 들면 뭐 그렇게 산 3,800만 원에 실제로 땅을 샀는데 사고 파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매수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은 많이 올랐다. 지금 얼마냐고 끝까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대답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오늘 했는데 예. 본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옆에 KCC 무슨 사택을 지었다. 거기가 평당 20만 원에 팔렸다. 근데 그 KCC 사택은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높았고 나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10만 원 정도 이하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1,000원에 사서 1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5 정도. 그럼 1,000 10만 원에 원인지도 평당 모르죠. 10만 원에 매물로 내놓으면 다 믿죠. 아니 그게. 1,097원이 공시지가였다고. 공시지가에 샀는지는 모르죠. 공시지가 350원? 팔지 않죠, 사람들이. 3만 5천 평.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그러네. 사지도 않죠. 350. 공시지가보다 낮게 그럼 임야는. 팔아야 돼. 엄청나게 오른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3,800만 원 공시지가가 지금 350억 됐다는 얘기네. 그건 모르죠. 매수가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매수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공시지가로 샀다 해도 어쨌든 아무튼 지금 이준석 대표도 울산에 갔대요. 현장 가서 땅을 인수하겠다면서. 95% 네, 할인해서 제가 판다고 요 하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21년도 울산시 의회가 민주당 쪽 의원들이 훨씬 많았을 시절에 이거 관련해서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번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론이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게 없다는 얘기죠. 이미 한 번 다 했었던 건데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또 어느 후보 측에서 이거 의혹을 제기를 했고 언론에서 이게 별로 알려진 게 아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양이원영 의원이 민주당에서 때 맞춰서 1,800배라는 숫자를 딱 박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커진 거다. 근데 어쨌거나 이 땅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교훈이라면 교훈이랄까요? 이재명 대표였다면 압수수색 한 300건 들어갔을 거예요. 코레일부터 다 뒤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후보로부터 우리가 하나 배웠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자꾸 뭘 걸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단칼에 제압할 수 있겠더라고요. 황교안 후보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배웠는데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어요. 우리 킵고잉님이 보내준 글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권력은 유한해도 내 땅은 무한하다. 그러네요. 근데 자꾸 저는 저는 윤희석 공시지가로 뭐 아이, 살 때 그만해, 얘기했다니까 오늘 뭐 현재 다 공시지가로 그냥 팔겠다고 선언하시면 돼요. 그럼 다 해명한 거 보세요. 저는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려운 시끄러우니까 어제 그 부분을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한 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후보님, 뭔가 있으니까 안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장성철 소장 저 부분도 좀 웃겼어요.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 문제를 김기현 후보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황교안 후보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작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같이 편먹고 공격하자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토론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김기현 후보나 우리 윤희석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감내하셔라. 어쩔 수가 없다. 앞서 나가는 후보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검증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만약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끝났으면은요 대장동 땅 저렇게 문제 안 삼았을 거예요. 김기현 후보도 그냥 원내대표로 끝났으면은 저거 문제 안 삼았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 나오셨으니까 지도자가 될 분은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거를 자꾸 뭐 신경질 내거나 짜증 내거나 너 고소할 거야. 너 법적 문제 삼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아니 당대표 꿈이 없는 사람이 원내대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꿈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꿈이 있죠. 지난번에 어떤 후보는 김기현 후보한테 대통령 되겠다고 했죠.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걸 공격할 소재라고 얘기한다는 게 국회의원 중에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기현 후보 본인도 예전에 시장할 때 나중에 뭐 큰 꿈을 꾸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죄냐고요. 죄 아니죠 당연히. 죄 아니죠.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자꾸만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하니까 거기다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 대선. 응? 이번 대선. 이번 대선. 네, 다 27년도 대선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깔끔하죠? 자, 근데 방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셨듯이 1등으로서 어떻게 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뭐 울산 땅이 뒤집어졌든 하늘로 올라갔든 지지율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최근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 걸 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김기현 후보가 44, 안철수 후보가 22, 딱 2배예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 15.6, 황교안 후보 14.6. 이제 이 여론조사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김기현 후보가 이제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천하람 과연 몇 등이나 할까 했는데 3등을 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보다 더 앞서고 있다. 이건데 이런 조사 신뢰도 이걸 당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김기현 후보는 더 나올 수도 당원에서는 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죠. 여지가 더 있겠죠. 예. 김유정 의원. 예.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도 높이 나오는 거는 당원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커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마음에 조금씩 걸리는 부분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취임 1년 안 된 대통령을 면을 봐서라도 밀어주자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회 보면 분위기 아시겠지만 1등 후보에게 공격이 제일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김기현 후보가 일단 1등을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어제 토론회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남은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 2주 조금 채 남짓 안 남았는데 일단은 뭐 투표율 같은 거 얼마나 될지 그게 있을 거고요. 천하람 후보가 이제 얼마나 더 활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실수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2주 동안에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사실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당원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토론이 남았으니까 후보한테 혈압 관리 잘하라고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다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공천 개입 관련 공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하고 공천 논의한다면 법적인 문제 있지 않냐. 김기현 후보는 아니 대통령하고 왜 그런 것을 상의를 못하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총선의 공천을 대통령과 대표가 상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만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 후보께서는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당 대표, 정치 한 10년쯤 하셨는데요.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대에 살아 계신 겁니까? 김기현 후보가 저기서 말을 약간 비틀었는데 당의 운영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뭐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공천인데 먼저 법률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이게 공천을 대통령과 대표가 상의하면 됩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결국은 이제 공천 관여 문제 물론 그 당시 뭐 여론조사도 하고 있었지만 두 가지 그러니까 직권남용 부분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었거든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이제 선거에서 누구 편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 정당 내 공천 과정도 정치 행위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법적인 문제 소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떠세요, 윤희적 본부장?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단죄가 된 부분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공천의 자료 삼아서 뭔가 명단을 내려보내고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개입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김기현 후보가 얘기하는 뭐 상의한다는 차원의 얘기는 대통령도 당원이니까요. 공무원이긴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공천을 당원하고 상의합니까? 아니 당원도 의견을 주잖아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공천을 한다는 것이 한국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 명분 삼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윤희석 본부장 설명을 듣고 제가 100%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자, 현 변호사님. 네. 만약 대통령실이 60명 정도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사람들 공천해 하면서 줬어요. 법에 아니, 걸려요? 문제 되죠. 네. 왜냐하면 그 뭐 아시겠지만 선거법에는 또 공무원이 그 당내 경선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직 어쨌든 대통령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뭐 누구 당선됐으면 좋겠을 때 했을 때 탄핵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원오브 댐 당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대통령의 뜻이 당대표한테 누가 되느냐, 당대표보다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있냐 다 관심 있는 상황인데 공천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을 주고 상의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뭐 몰래 이렇게 했던 건 모르겠지만 지금 대놓고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 될 것 바로 같습니다. 그거예요. 김주정 의원 옛날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드러나게 했던 거고 옛날에 제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그 담당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통 위반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알죠 했더니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때 요즘에 이제 뭐 카메라로도 하지만 그때는 경찰관. 교통 경찰한테 걸리면 위반이고 안 걸리면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그러면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취임 무렵에 이제 뭐 당무에 뭐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이런 얘기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너무 열심히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당비를 많이 내는 1호 당원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이건 좀 심각한 문제. 혹시 실언 아닐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시키기라고 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려 하거나 이거는 명백하게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반대해요. 그거는 그럴 법률 수가 위반이 될 없는- 수 있죠. 그럴 수가 없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네. 상이라는 얘기를 명단을 놓고 웃지 마세요. 박근혜 때 자꾸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이분이 그 피해자라. 하여튼 그런데 명단을 놓고 상의를 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명단을 놓고 상의를 하면 당연히 그게 그렇게 보이겠죠. 아니 공천 얘기하다가 아차 싶으니까 당 운영이라고 말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천 얘기하면서 명단 얘기 안 하고 뭔 얘기를 해요? 공천 얘기하면은 누구를 공천 줄 건가 안 줄 건가 얘기하는 거지. 아 공천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김기현 아니잖아요. 후보 답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러면 대통령이 무인도에 살고 계신 겁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맨 앞에 네. 물어봤던 질문이 공천을 그러면 대통령과 협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언인가 아닌가 궁금한데 씹어 듣고 생각해 봅시다. 15가 고맙네요.